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스프링 부트 기초 내용에서 풋과 딜리트 API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PPT 내용이 많이 적을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거의 get과 post API 작성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바로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ut API입니다. 이제 put API라고 하면은 해당 리소스가 존재를 하면은 갱신을 해주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리소스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생성을 해주는 API입니다. 그러니까 리소스가 없는 경우에 포스트 API와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위한 메소드로 주로 쓰이고요.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포스트 API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딜리트 API인데요. 이제 서버를 통해서 리소스를 삭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API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스, 베리어블을 통해서 리소스 ID 등을 받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회원 탈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ID만 있으면 특정 리소스를 지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ID와 패스워드 일치 정도만 비교를 한 다음에 바로 탈퇴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게 딜리트 API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 두 개 내용만 설명하니까 너무 간단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 HTTP 엔티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함하는 클래스로는 HTTP 스테이터스 그리고 헤더, 바디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왜 사용하냐? 저희가 어떤 리스폰스를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뭐 400이라는 이제 클라이언트 에러 리스폰스가 있었고, 그리고 200으로 받는 정상적인 리스폰스가 있었잖아요. 이런 스테이터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참 간단한데 뭐 이미 예전에도 제가 풋과 딜리트에서는 PPT에 담을 내용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바로 코드로 보고서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코드에서 우선 풋 컨트롤러부터 볼 건데요. 풋 컨트롤러는 이제 스튜디오 띵크그라운드 어라운드 허브 패키지에서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풋과 딜리트를 볼 거고요. 우선 풋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컨트롤러 보시면은 우선은 리퀘스트 매핑에 풋 API로 수정을 해서 우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풋 매핑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것부터 보시면 바로 그냥 아무런 파라미터를 받지 않고 헬로 월드를 리턴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포스트 멤버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퀘스트 바디로 어떤 맵 값을 받는 거죠. 이제 키와 밸류 값을 받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put 데이터를 한번 맵에 있는 모든 값들을 이제 한 번씩 까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스트링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O라는 게 있습니다. DTO는 이미 전에도 한번 보셨을 텐데, 이제 멤버 1이라는 게 있고 이 사물에서 세 종류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멤버 DTO 값을 받아서 바로 toString을 뿌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멤버 DTO를 여기서 멤버 DTO를 리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따가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3 해서 포스트 멤버 DTO 3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멤버 DTO를 받고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걸 씌워서 스테이터스를 HTTP 스테이터스 accepted 이걸로 받아서 바디 값에다가 멤버 DTO를 담은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방식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게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 정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딜리트 컨트롤러 간단하죠. 딱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 경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딜리트 매핑 해서 밸류 값에 이렇게 베리어블이라는 패스 베리어블을 받고요. 이거 이름 동일시 해줘야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해서 바로 이 값이 무엇인지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예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만 해주고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베리어 값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한 다음에 그걸 삭제하고, 그 다음에 리턴으로 잘 처리가 됐다 아니면은 실패했다, 이러한 스테이터스 값을 보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어떻게 리턴 값이 돌아오는지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주고요. 자, 8080으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거로 넘어가야겠죠. 자, 스웨거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풋과 딜리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풋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경로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라미터 없이 전달을 받는 그러한 API였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리스폰스 값으로 200 코드를 받으면서 헬로 월드라는 리스폰스 바디 값을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포스트 같은 거나 get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요. 자, 멤버.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자, 이 멤버를 받는 거는 맵 값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키와 밸류 값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name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폰, 넘버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한 두 개만 우선 넘겨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execute 하면은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200 값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리스폰스 바디 값에는 name과 폰 넘버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맵에서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넣어도 우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스트 멤버 DTO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DTO 클래스 만들어 놨던 멤버 DTO 클래스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메일과 네임 그리고 오가니제이션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네임은 플래처 그리고 어라운드 허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전달을 하면은, 자, 200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멤버 DTO 해갖고 중괄호가 쳐져서 저희가 넣었던 값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가 toString을 넣었을 때예요. 이거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toString이 있죠. 여기 있는 형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멤버 DTO 값을 리턴을 해줄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선은 요구하는 request 하는 바디는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execute를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200 코드가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esponse body 쪽을 보시면은 JSON의 형태예요. 저희가 넣었던 이 형태랑 지금 동일하게 리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뭐 네임이랑 이메일, 오가니제이션의 순서가 위에 거랑은 조금 상이하긴 한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멤버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toString으로 가공이 돼서 돌아왔지만 이거는 JSON의 형태로 리턴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쪽과 이제 협의를 좀 봐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 toString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멋대로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JSON이라는 표준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도 처리하기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값으로 전달하는 것보단 그냥 멤버 DTO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execute를 하면은, 자, 여기서는 202라는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바디에는 그대로 제이슨의 형태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 이 코드 값이 변경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리스폰스 바디는 그대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스테이터스에서 HTTP 스테이터스 accepted라는 걸 사용을 했죠.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enum으로 해서 HTTP 스테이터스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2번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cepted라는 값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00 코드가 아닌 202 코드로 리스폰스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사용을 했는데, 뭐 no content, 뭐 list content,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00 단위의 이제 클라이언트 에러도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500 단위의 이제 서버 에러 코드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을 여기에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값으로 멤버 DTO를 그대로 넣으니까 return member DTO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컨트롤러 한번 봐야겠죠. 이거는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 딜리트 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베리어블 값을 넣으라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플래처라는 값을 받아서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200 코드를 받으면서 리스폰스 바디에 플래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딜리트의 경우에는 삭제를 하라라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베리어블 값은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ID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ID 값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강의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우선은 이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내용을 따라오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